솔직히 재밌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 돈 번다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바잉을 다니면서 소매치기나 강도를 만난 적으로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반품을 받을 때 어떤 고민이나 좀 두려움, 오사카 같은 경우는 교토랑 굉장히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토를 갈 때에도 이런 지하철을 탄다면 진짜 빨리 도착합니다. 한 30분 정도 기준으로 내외로 빨리 도착하는 편이고, 그래서 오사카를 만약에 왔을 때는 교토는 무조건 세트처럼 들려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도시만 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저를 위해서도 또 수강생분들을 위해서도 작은 그런 도시들도 좀 가는 편입니다. 새로운 곳을 좀 발굴을 하고 또 알지 못했던 그런 매장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좀 가는 편인데, 대도시를 갔다가 그 옆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가기도 하고요. 아예 날을 잡아서 좀 숨어 있는 그런 도시들로 가서 좀 새로운 매장들도 가서 물건들도 소식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마냥 오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상업적인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 그런 곳들 위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곳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캐피탈이라고 그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던 그 장인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아이덴티티하고 또 워낙 고가의 제품이라고 인식되기도 하는 그런 좋은 브랜드긴 합니다. 여기 자체에서도 항상 한정판으로만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피가 아주 높게 형성되는 그런 아주 좋은 소싱하기 좋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판매했을 때 마진이 적어도 80% 정도는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양말에서부터 뭐 스카프, 뭐 다양하게 자파들까지도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항상 교토에 오면 좀 들리는 편이고요. 또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캐피탈 매장들보다는 확실히 교토의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네, 여기는 교토에 있는 블루보틀 휴먼메이드 매장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교토에 오면 무조건 오는 곳인데, 한국에서는 블루보틀 자체가 이제 마시는 그 카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조금 인기가 죽긴 했어도, 사입을 할 때 블루보틀에 와서는 텀블러를 조금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네, 여기는 아까 방문했던 휴먼메이드 블루보틀 콜라보 매장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히스테릭 글래머입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코닉한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 만큼 뭐 기타 자파들이나 의류, 그리고 뭐 지갑까지 굉장히 좀 인기가 좋고요. 일본이랑 유럽의 어떤 차이점이라 하면 제품을 다른 걸 사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제품은 같지만 결국에 사입을 하는 방식의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값비싼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들을 취급을 하는 편이고, 일본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컨템포러리 제품들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접근하기 좀 용이한, 단가가 좀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런 식의 차이점이 좀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전부 다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나라들이라 하면 뭐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미국을 진출할 계획을 잡고 있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돈 되는 나라들은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바잉을 나왔다고 해서 굳이 그 해당 나라의 외국어를 좀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너무 번역 어플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 번역 어플들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대화는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듣고 말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가능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가까운 나라가 제일 맨 처음 접근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가깝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제품들을 취급을 할 수 있어서 일본만 한 데는 우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냥 가깝다라는 기준 때문에 중국을 또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중국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은 사입을 하는 나라에서 좀 배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사업을 또 확장해 나가실 생각이시라면 가깝고 멀고라는 이 거리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무엇을 사야 할지 또 어느 나라를 가서 제대로 된 정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지 이 기준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2,200 정도 매입을 했었고요. 그 제품이 3,800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150만 원짜리 신발을 매입을 했었고요. 그게 32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300에서 500 정도면 충분히 시작 가능하십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시작 가능한 그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투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 분석이나 어떤 정보를 데이터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소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 시간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 투자적인 부분들이 추가로 투자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내가 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선택을 했으면 당연히 자기 직전까지 정보를 알아보는 것과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 투자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을 하기로 하셨으면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래도 명품이라는 브랜드를 좀 취급했을 때는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반품을 받을 때 어떤 고민이나 좀 두려움이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을 좀 병행을 하면서 반품이랑 CS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부딪혀보자, 좀 러프하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품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편이긴 해요. 원칙적으로 마켓에서도 반품을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반품이 들어오면 제가 스스로 한번 검수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반품 들어온 물건이 바로바로 다른 구매자에게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오사카랑 교토를 보시면 타카시마야부터 해서 뭐 다이마루 백화점, 한큐 백화점 굉장히 많은 백화점이 있는데 파르코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게스트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백화점 내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그 브랜드들의 이런 할인 카드나 아니면 할인 쿠폰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텍스 리폰까지 받게 되시면 10% 정도 추가 마진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바잉을 다니면서 한 번도 소매치기나 강도를 만난 적은 없었고요. 대신 유럽은 전혀 달라요. 상황이 전혀 다른 게 프랑스 파리의 그 해당 시민들이 그런 일을 벌이진 않지만 집시라든지 불황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소매치기나 강도의 일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저랑 같이 가시는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숙소라든지 안전한 루트를 다 정해드리지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가신다면 무조건 택시 타셔야 되고요. 우버나 볼트 같은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하셔야 되고 소매치기는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는 그런 말처럼 그냥 순식간에 가져가 버립니다. 잃어버린 그 즉시 프랑스의 경찰들에게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찾기가 어차피 어렵거든요. 그런 일을 애초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의 안전한 나라구나 더 느끼실 수가 있긴 합니다.
솔직히 재밌습니다. 왜냐면 여행을 다니면서 이 돈 번다라는 게 지금도 일본에 나와 있지만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너무너무 즐거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일은 매 순간순간이 사실 동기부여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좀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수년간 운영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돈을 버는 구조가 너무 단순한 구조인 게 명확하다 보니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돌아다닌 만큼, 내가 움직인 만큼 돈을 버는 구조인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만 사면 그냥 내가 얼마 벌었네라는 게 단순하게 계산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돈 버는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일을 지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판매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사실 상세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고객이 주문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의 창이 상세 페이지거든요. 상세 페이지에는 이제는 사실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8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그거는 제가 강의 때 설명하는 거지만 이제는 유튜브로 또 따로 올리기를 할 거거든요.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상세 페이지에 녹아 들어가야지 판매가 원활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명품을 소비를 하는 고객층들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정말 진품일까 정품일까 라는 겁니다. 짝퉁이 만연한 이 시장에서 내가 사고 싶은 이 명품이 정말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선물을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셀러의 입장에서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류인 수입신고 필증 같은 게 상세 페이지 안에 녹아들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품 감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판매하는 명품이 정품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확실하게 명품임을 증명해 드리는 것이니 충분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오늘 사실 동행연수를 하셨던 이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같이 동행연수를 하면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는데 구입하셨던 물건을 이제 게시를 하셨고 바로 이제 판매가 나셨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면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마진이 한 개당 20만 원 정도 남는 제품이었는데 저는 수강생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 이거를 이제 시작하신 지 조금 되신 분도 있고 얼마 이제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입을 나와서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실 때 힘들 때가 생긴다면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불편한 게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익숙함을 즐기는 사람이길 바라고요. 언제나 응원하는 거 아시죠? 파이팅입니다. 여행하면서 너도 돈 벌 수 있어. 부자 될 수가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가 있어. 앞으로 예쁘게 성장할 수 있어. 부자 될 수가 있어. 기운 나요. 기대하세요.